이번엔 후보들의 자질과 역량을 주제로 상호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도덕성 논란이나 수권 능력,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놓고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분께 각각 4분 동안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부터 토론 시작하시죠. 네, 송기석 위원장님께 좀 묻겠는데요. 네. 그 윤석열 후보의 중국 혐오 발언을 들으면서 대통령 후보가 저런 식의 혐오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몹시 우려스러웠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라는 자극적인 공약으로 성평등 정책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대통령이 말실수로 국격을 떨어뜨리거나 국익을 해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됩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면 국가가 위험해질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먼저 중국 혐오 관련돼서는 실제 젊은이들 사이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서로 적대적인 그런 발언들이 있다는 현실을 그걸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가부 폐지 이 공약은 여가부, 그러니까 여성, 가정, 아동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지난 정권에서 역대 여가부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아동, 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구 감소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7자짜리를 올렸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의 발언을 하면 그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 국민들하고 소통 능력이나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국민들이 주 120시간 일을 해도 된다. 육체 노동을 아프리카에서나 한다는 정근대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거쳐서 주 52시간을 정책을 설립을 했고, 실제로 그 주 52시간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최장 노동 시간을 가진 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정말 심각하고요. 또 지금 학동 사고 그리고 화정동 사고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심각한 산재 공화국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주 52시간 근로 관련된 그런 발언들은 그 운영 자체를 좀 더 효율적, 탄력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집중해서 일할 때는 사실 주 70시간도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업 현장 관련돼서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저도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행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것이지 그 방향 자체를 무시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주 60시간 근로를 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렵게 주 52시간을 결정을 했고 그것을 차분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발언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권은희 의원께 4분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기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송기석 위원장님께서 인기가 많은 게 그만큼 국민의힘의 후보자의 문제가 많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 출마 명분이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이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와 관련해서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사법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사법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아내가 채용과 관련해서 허위 과장 이력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이다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불공정한 잣대를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또한 토론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방송 토론, 이 부분이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양자 토론은 재량권의 일탈이다, 남용이다, 한계를 벗어났다라고 상식적인 판단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자 토론만 하겠다라고 국민들의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지도 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도 않는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출마 명분을 저버린 후보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 후보가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단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게 결혼 전에 기본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해서 사실 20년 가까이 된 일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장모뿐만 아니라 배우자 본인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공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변명이 그리고 두 번째 답변부터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변명이 국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결혼 전의 일이다? 이건 결혼 전후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과장 이력이라는 것이 이 공정과 관련해서 또 본인이 처리했던 다른 사건의 기준 잣대와 관련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서 이제 후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후보는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저는 그게 불공정을 보여준다는 그런 권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TV 토론은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서 당연히 참여 자격이 있는 심상정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함께 진행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런 방송사 주관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를 참여시키지 않고 하는 것은 그건 공정하지 못하고 방송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취지인데요.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해 온 대로 일단 31일 날 예정대로 하자는 게 그 기본 방향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사자 토론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는 이야기합니다. 법정 토론 3회로는 후보의 정견이나 입장 발표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자 토론 더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하는데 다만 그게 아직 여러 가지 뭘 할 것인지 그게 세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합의한 이후에 하자는 그런 것으로 바로 알고 오늘 있습니다. 오전에 사자 실무 협상 토론 제안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명백한 비상식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의혹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물론 많은 거 압니다. 그래서 쌍특검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쌍특검 안 받고 이제 와서 무슨 두 분이 서로 헐뜯는 그런 모습을 기어이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조섭 의원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제안했던 토론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는 양자 토론이든 사자 토론이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성남시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에서 수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구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더 씌워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상은 문제가 아니라 더 씌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로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즉 대장동 의혹이죠.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서 왜 거기만 제외를 시켰는지, 그리고 검사가
국민의힘과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가 되어 있는지, 판사 사찰 의혹은 어떤지, 그리고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사건 개입 의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부토건 의혹도 요즘에 새로 나오고 있죠. 부인 또한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논문 표절 의혹, 허위 경력 의혹, 그다음에 뭐 경력 기재 의혹 등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모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윤 후보 이것 말고도 망한 리스트가 너무 많습니다. 천박한 노동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수사 그리고 선택적 공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검찰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라는 많은 국민들의 네, 질문해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겠는지 우리 송기석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마 저한테 질문이 집중되는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모양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일단 본인 의혹부터 제기를 했는데요. 적어도 윤석열 후보가 어떤 비리, 범죄로 한번 처벌받은 게 있습니까? 재판받은 거 있습니까? 아직 기소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가 전과가 4개가 있어 사범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년 동안 정말 털었는데 기소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 대장동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직은 수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과사범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후보 전과사범이라고 공격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전과사범 맞습니다. 하지만 전과 1범은 처음에 전과는 KBS 추적 60분에 PD가 전화하는데 옆에 있어서 검찰 사칭했다라는 부분들로 더 씌워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남시의 비서실장과 만남 과정에서 비리를 제보를 받기 위해서 음주운전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민들이 발의한 주민발의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주민들이 의회에 들어갔던 부분들입니다. 네. 끝으로 송기석 위원장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예. 1월 26일 날 이재명 후보께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엔 정책 대결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뭐 맨날 술 먹고 축구만 챙기고 이런 이야기, 또 그 해당 의원은 또 녹취록을 트는, 그래서 결국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1시간 반 만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저는 우리 광주에서 토론할 때만이라도 네거티브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일단 그래도 대통령 후보에 있어서는 첫째 주요 이제 후보 4분의 저는 일단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권은희 의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4분이 있는데요. 다른 건 떠나서 후보만의 도덕성으로 볼 때는 누가 도덕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신가요? 뭐 저의 판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이 안철수 후보의 가장 깨끗한 도덕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도덕성 문제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주는 후보는 개인으로 할 때 누구입니까? 그 윤석열 후보와 그 이재명 후보 간에 서로 누가 더 낮은가에 대해서 두 후보 간에는 치열하게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철수 후보 쪽에서 누가 더 떨어지는가를 굳이 평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두 그렇습니다. 후보께서 서로 잘 다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조인이시니까 네. 유죄 판결 확정의 의미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는 확정 판결 받은 게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 확정 판결 받은 사실은 없는 없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권은희 의원님께서 도덕성 평가한 거에 대해서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 리스크도 없고 가장 정책적으로 잘 준비된 후보가 우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 시민들이 누구를 찍을 것인지 결정할 때 누가 덜 나쁜 놈인가 이렇게 판단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가 굉장히 좀 박한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네. 조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민주당 내에서 무려 당원 4,00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대선 후보 자격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네.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 왜 민주당 당원들이 그 당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1시간도 안 돼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거티브와 검증은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곳이 당입니다.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여러 의견들을 제출해서 나가는 게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 여쭤본 그 이유를 예, 알고 예, 이재명 후보의 그런 자료를 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서로 간의 오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5.18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이재명 후보가요? 네, 아니 그 신청 사유가 전혀 사유가 그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요. 사유가 기재됐다 해서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예, 압니다. 이제 그 예, 사유를 알고 있는지 여쭤보는 예, 예. 거였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네.